안녕하세요. 카오스그룹의 지미입니다. 이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피닉스 FD 2.0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단한 씬을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이 씬은 피닉스를 설치할 때 들어있는 씬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직접 시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씬의 몇 가지 데이터를 바꿔 주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이 납득할 만한 시간에 가능하도록 살짝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씬 안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프레임 정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렌더링을 했을 때 전체 액체 또는 물의 형태에 추가로 상당히 많은 물방울과 스플래시가 모든 곳에서 생성되기를 바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시뮬레이션 해주기가 힘든데 렌더링 것을 보면 여기에 약간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원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작은 물방울들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그리드의 레졸루션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플래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드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인데 가장 작은 파티클들은 그리드 사이즈로 표현될 텐데 현재 그리드가 상당히 큽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 지금 보이는 시뮬레이션에 스플래시를 추가해주고 싶다면 그리드의 레졸루션을 상당히 올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 말고 추가를 해주고 싶다면 먼저 리퀴드롤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세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중 하나인 여기 스플래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초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작은 파티클 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피닉스 버전 2.0에는 파티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 시뮬레이션 세팅에 맞춰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플루이드 움직임 등 모든 것들과 간단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쉐이딩을 만들어질 파티클에 적용해서 스플래시가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를 해주기 전에 여기 보이는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직관적이라서 한번 보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첫 옵션인 벌스 레이트과 벌스 스레솔드는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시뮬레이션 중 언제 이러한 파티클들을 생성할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먼저 벌스 스레솔드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파티클들이 생성될지를 결정해주는 옵션으로 수치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피닉스가 파티클을 생성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80으로 설정하면 아마도 어찌되었든 어떤 파티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5에서 10으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곳에서 파티클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인 벌스 레이스는 여기 트레스홀드 수치에 도달했을 때 각각의 그리드 셀로부터 얼마나 많은 파티클들을 생성해 줄지를 결정해 줍니다. 즉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 파티클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벌스 트레스홀드로는 어떤 파티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15 정도로 낮춰서 좀 더 파티클들이 생기게 해주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다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베리에이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들은 파티클의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물론 베리에이션을 추가해줘서 랜덤하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번만 조절해보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시뮬레이션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에어 프릭션 옵션이 있습니다. 물이 여기 공간에 떨어져 이동할 때 사실 그 사이즈를 고려한 후 에어 프릭션과 반응하는 정도를 계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효과가 이것들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에어 프릭션을 좀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할 수 있는데 약하게 해주면 파티클들이 쉽게 공기 중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데 때때로 작은 물방울이 액체로 떨어질 때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옵션으로 물방울이 액체에 떨어질 때 똑같이 버블을 생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수치를 올릴수록 버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Affect Liquid 체크박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티클들이 생성될 때 파티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액체가 셀로부터 제거되고 그 후 다시 몇몇 파티클들이 액체와 부딪히면서 액체와 합쳐질 때 실제적으로 액체의 볼륨에 추가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액체의 양을 유지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옵션들이 직관적입니다. 그럼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현재 그 어떤 스플래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타입이 다르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는 파티클만 만들어주고 쉐이더를 적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쉐이더를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지오메트리로 가서 피닉스 FD를 선택하고 여기 피닉스 폼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폼과 스플래시 모두에 쉐이더를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파티클 시스템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이제 피닉스 폼 오브젝트로 가면 여기 파티클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시스템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001을 사용하도록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잘 보이게 뷰포인트를 움직이고 살짝 줌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쉐이딩이 적용된 파티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라이트들도 현재 파티클들에 반사 또는 굴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바운시스 속성으로 반사와 굴절의 바운스 횟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높여 주었더니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스플래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블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모두가 현재 셀룰러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버블과 셀룰러는 폼을 생성하기 위한 모드이고 스플래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플래시 모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렌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리플렉션을 위한 틴트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 그린톤으로 바꾸기 위해 디퓨즈를 그린으로 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살짝 녹색이 표현되고 있는데 좀 더 색상을 증가시켜서 좀 더 자세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아직 제대로 반사가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바운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반사되는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리프렉션 인덱스가 있어서 여기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이게 될지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바꾸면 반사와 굴절되는 라이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물의 굴절 인덱스는 1.33인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디퓨즈를 위한 멀티플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디퓨즈를 제거한 리프렉티브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를 위한 멀티플라이어가 있고 하이라이트의 폭을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여기 파티클의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쉐이더를 통해서 사이즈의 베리에이션, 즉 다양성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쉐이딩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와 리플렉션을 오버라이드를 하기 위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맵을 넣어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옵티마이즈 베드 시스템 체크박스를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두시길 권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분쇄의 폼들에 많은 파티클들이 여러 곳에 발생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분명히 몇몇 파티클들은 서로 간섭하게 될 것이고 같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굴절이 여기에 발생하게 되면 많은 레이들을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통해 추적해야 되고 이는 렌더링 엔진이 원활하게 연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피닉스는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파티클이 오버래핑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박스를 그대로 두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을 살펴보면 여기 모션 블러 오버라이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by VRA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A의 피지컬 카메라 또는 이쪽 렌더 세팅의 카메라에 모션 블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 파티클에 모션 블러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로 플스온을 해주게 되면 모션 블러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투명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모션 블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운스 수치를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애니메이션을 위해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고 다시 분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줌아웃 해주겠습니다. 좀 더 효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둔 쉐이더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쉐이딩된 파티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작게 구현되고 있고 또한 모션 블러에 폴스 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좋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한 디테일을 표현해주면서 전체 이미지를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때 이런 파티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세팅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씬을 보았는데 좀 더 복잡하게 구성해서 렌더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닉스 FD의 스플래시를 사용해서 이러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미털 크리스티브 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